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명절날에 우리 집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저는 사촌 동생들을 잘 놀아주는 편이었는데 귀여운 아이들이 제 덕질로 모아놓은 피규어를 가지고 놀았어요. 허락받고 조심스럽게. 귀여워라. 그 중에 얼굴 처음 보는 아이가 있었는데 본인도 놀아도 되냐며 끼는데 제 컬렉션 중에 고가에 해당되는 마크2 아이언맨을 잡더니 삼촌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응, 안 돼. 하나에 40만 원이 넘는 아끼는 것이어서 선뜻 주기는 어려웠어요. 포기하고 조심히 가지고만 노는가 싶었는데 잠시 다른 일 보고 올 때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배웅 못했다는 생각을 하며 방에 들어서는데 마크2 아이언맨이 없더라고요. 당황해서 어머니께 자초지종 설명하니 아까 그 땡땡네 애가 가지고 가던데? 난 하드디가 애들 장난감 잘 주니까 그런 건가 했지. 그리고 너가 줬다고 하더라. 화가 갑자기 엄청나서 집까지 찾아갔어요. 문 두드리고 인사드렸더니 그 조카가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왔냐는 물음에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아니 그쪽도 참 웃기네요. 고작 그까짓 걸로 여길 찾아오니? 그리고 조카한테 장난감 하나 줄 수도 있지 참나. 그래서 가격을 보여드렸더니 다 큰 놈이 이런 건 어디다 쓰려고 이런 비싼 걸 샀대? 그리고 이게 뭐라고 비싼 건데? 제가 입을 다물자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참 뻔뻔스럽네. 지금 잘못했다 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진짜. 따지고 보면 이거 절도야 알아? 네 새끼가 절도한 거라고.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러는데 이걸 봐주니? 잔말 말고 우리 아들 거 내놔. 안 그럼 진짜 가만히 안 있어. 그제서야 움찔하더니 돌려주자며 구슬리는데 이놈이 싫다고 때를 쓰더니 피규어를 집어던져서 피규어가 손이 부러졌어요. 그걸 보시던 어머니가 진짜 화가 나셔서 똑같은 걸로 3일 안에 사와. 안 그럼 알지. 그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었다는 듯이 그 조카 엉덩이를 20대 때리며 왜 그랬냐고 혼내더니 정말 죄송해요.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요. 피해 입은 만큼 보상도 꼭 할게요. 정말 죄송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는 제가 중학생 때. 이때 저는 유독 겁이라고는 없던 것 같아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기도 잘하고 제가 다녔던 학원은 시험 기간만 되면 밤 12시까지 강제 자습을 시키고 차량으로 집까지 내려다 주었어요. 큰 길가에 내려다 주면 집까지 5분 거리인데 이날도 자습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인데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저벅저벅 뒤에서 빨간 패딩을 입은 남자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인가 보다 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중인데 그런데 제가 사는 동쪽으로 계속 따라와요. 이때도 뭐 근처 사나 보다 했는데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뒤따라 걸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 그런데 저는 의심도 안 해보고 이사 오신 분인가? 뉴페이스네? 하고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엘베가 1층에 도착하고 먼저 타고 문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빨간 패딩이 뒤따라 타더니 자신의 패딩을 활짝 폈는데 가바리맨이었던 거예요. 진짜 예상도 못했던 거라 별 반응 없이 엥? 하고 문 열린 버튼 꾹 누른 채 가만히 시선 고정하니까 거의 뭐 이게 나의 몸이다 봐달라 이런 식으로 뽐내고 계셨는데 내가 뭐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문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른 채로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식으로 급 당황하신 기색을 보이더니 빨개진 얼굴로 옷차림을 추스리더니 못 채운 지퍼를 급 올리시며 도망갔어요. 나는 얼빠진 채로 있다가 집에 올라와서 잘 씻고 푹 잤어요. 그 일 이야기 후에 학원에 전화해서 현관 앞까지 선생님이 데려다 주시고 해서 안전했어요. 여튼 내가 그때 당시에는 15살이었으니까 거즘 10년이 지난 건데 그 빨간 패딩 아저씨분은 뭐하고 사실지 궁금할 것도 없지만 진심으로 한심한 짓거리라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작더만. 인생의 좌우명이 아닌 건 아니지 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거의 20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워낙 버라이어티한 인생을 살아서 친구들이 지금 책 한 권 쓰라고 할 정도로 인생이 소설 같은 친구죠. 자기 입으로 자신은 A급이 아니라 B+급이라고 말하는 친구이므로 B라고 칭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시간이었는데 물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갑자기 물리 선생님이 화가 나서 B를 이렇게 세웠어요. 너 임마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졸지 말라고 했지? 앉았습니다. 너 임마 선생님이 자는 걸 확인하고 깨웠는데 뭔 소리야? 눈이 작아서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앉았습니다. 너 내가 임마 자는 걸 봤다니까? 방금 무슨 내용 말씀하셨고 어디 줄치라고까지 하신 걸 들었는데요. 앉아서 앉았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잤다고 강요하시나요? 너 임마 어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 대답하고
교무실로 따라와. 담임 선생님까지 오셔서 B는 수업 시간에 절대 자지 않는다는 도움을 주셔서 겨우 사태가 진정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뒤에 앉은 애들이 컨닝하고 몰래 밑에서 책 펴보고 가관이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아닌 시간 강사였는데 감독도 전혀 안 하고 앞에서는 그냥 자기 할 일만. 그때 B가 갑자기 앞으로 가서 시험지를 바꾸더니 학번 이름만 쓰고 백지를 냈어요. 컨닝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 재시험을 요구한다 하였더니 강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부터 감독을 꼼꼼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컨닝해서 실컷 다 썼는데 지금부터 감독하는 건 의미 없다고 재시험을 계속 요구했어요. B는 결국 D-를 받았고 군대 갔다 와서 재수강을 했어요. 시간 강사도 그 뒤로 학교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 B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술집에서 B를 부르고 기다리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휴가 나온 군인이랑 여친 그리고 동네 양아치 5명이 시비가 붙어서 휴가 나온 군인이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술집 사장이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쫓아내는데 근데 B가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 한참 있다가 B가 술집에 들어오더니 아까 그 군인과 여친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B가 오는 길에 아까 양아치들에게 군인이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B가 상황 파악해서 112, 119에 먼저 신고하고 뛰어들어서 말렸지만 5명쯤 되니까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못 때리게 말리고 밀치고 말싸움하는 단계에서 경찰 119가 와서 상황이 수습됐다고 해요. 119에 실려가기 전에 군인 여친이 가게 안에 자기들 가방이 있다고 해서 B가 가져다 주러 들어온 거예요. B 군대 가기 전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너무 사이다 아닌가요? 아닌 건 아니지 사상이 더 투철해져서 더 또라이스러운 것 같아요. B가 군대 갈 때 야, 군대는 진짜 절대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해줬어요. 부대 가기 전 교육받는 곳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자신의 부대에 도착한 후 B는 교육받던 곳에서부터 친해진 동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둘은 운전병이라 이것저것 외울 것이 많은데 친한 동기는 지나칠 정도로 못 외워서 B와 친한 동기가 점점 비교를 당하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면서 친한 동기는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기 시작했고 B는 그것을 보다가 나서진 못하고 그냥 본인도 못 외우는 척하면 덜 그럴까 해서 같이 못 외우는 척 했는데 못 외우는 게 전염당했다는 개소리를 하며 가혹행위가 점점 강해졌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B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것은 증언해 줄 테니 친한 동기의 집에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한 동기의 집은 잘 사는 집이었고 그러다 보니 부대에 국회의원도 방문했다고 하네요. 친한 동기는 그 결과로 다른 부대로 가게 되었고 B는 군대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그 뒤는 상상에 맡겨보겠습니다. 복학 후에 길을 걷다가 맥주 한 캔이 생각나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걸어가고 있었대요. 치킨집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 양아치들이 B를 보더니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휘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대요. 그 모습에 B는 그쪽으로 다가가서 노려보며 지금 초면에 뭐라고 하셨죠? 라고 조곤조곤 말하는데 아니 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봐 이씨 죽고 싶냐? 보통 사람은 귀찮아서라도 무시할 텐데 B는 그 양아치를 상대했고 결국 시비가 붙어서 양아치가 B를 때렸는데 B의 말로는 워낙 취해 있어서 때리는 게 크게 아프진 않았다고 해요. 학교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행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하는 걸 본 건지 어쩐 건지 갑자기 양아치가 돌발 행동으로 B 지갑을 잡더니 뛰기 시작했고 놀란 B가 쫓아가려던 중에 경찰이 도착해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경찰서로 함께 갔다고 하는데 양아치들은 쌍방폭행이라고 우겼으나 112에 신고한 행인이 일방적인 구타라고 말한 점과 강탈당하는 것도 있었기에 양아치들 의견은 무시당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진짜 이는 대단한 놈이다 싶더라고요. 자취생 대학생인데 윗집 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휴, 어느 날은 참다 못해서 너무너무 겁이 나지만 긴장하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다행히 나온 분은 무서운 형아는 아니었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나오자마자 한숨 쉬고 상당히 띠껍게 쳐다보더라고요. 울컥해서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꾹 참고 말했어요. 저 아랫집에 사는 대학생인데요. 너무 쿵쿵대셔서 조금 힘든데 조금만 자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여자 2명이서 살거든요? 얼마 킁킁대지도 않을 텐데 진짜 존나 찌질하네. 아니 사람이 좋게 말하는데 그딴 식으로 말합니까? 어쩌라고 이 야 아이 찌질한 빨랑 꺼져. 그리고 뒤에 나온 다른 여자분이 그 여자를 진정시키더니 혹시 저희 옆집에서 하는 걸 저희로 오해하신 건 아닌가요? 제대로 알고 오란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아버려서 멍하게 있다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복수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퍼가 그렇게 소리가 짱이라고 해서 하나 사왔습니다. 소리가 정말 크더라고요. 최대한 옆집에 피해 안 가게 세팅을 맞춘 후 시끄러운 클럽 음악을 틀었습니다.
다음날 문 앞에 쪽지가 붙어있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우표를 썼고 8일차 한 여자가 내려와서 언성을 상당히 높이고 욕을 하고 발로 차길래 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욕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윗집 여자와 새로운 남자가 한 명 있었고 경찰은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며 경찰서에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가서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여자 2명에게 이분에겐 협박 자료가 있지만 당신들은 증거도 없어서 빌어도 모자르다고 하니까 의기양양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절대 합의 없다고 매운맛 보여주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계속 사정하셔서 합의금 만족스럽게 받고서 합의해줬습니다. 이런 애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들. 에휴, 화이팅!